2016년 미국 UC 버클리의 신경과학 연구팀, 사람들이 같은 단어를 들었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걸 밝혀냅니다. 뇌에 전극을 연결한 채로 수백 개의 단어를 사람들한테 각기 들려주고요. 각 사람마다 단어가 떠오르게 하는 기억, 감정, 이미지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뇌의 위치와 패턴이 달랐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걸 토대로 이른바 개인 맞춤형 의미 지도, 즉 시메틱 맵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지도를 보면 전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의 뇌에서는 공포 반응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 수업의 흥미로움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즉 말은 같아도 그 말이 열어놓은 기억의 창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새 언어맵이 비슷해지고 있지 않나 기대해보게 되는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라 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운 한 주 시작됐는데 어떻게 잘 시작하고 계시는지. 아직 이불 속이다, 나오기가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말딱 일어나서 또 하루를,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디에서 함께 하시든 라라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해 주셔서 고맙고요. 알람 설정해서 늦지 않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 라라유를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계신 곳의 시간대는 지금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신지도 너무 궁금하고요. 예. 자, 오늘 제가 언어맵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까똑. 그, 이게요, 그 뇌 영상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방송, 이렇게 라디오 방송이든 뭐든 이렇게 소리를 쭉 들려주게 되는데, 개인별 이 뇌 속에 의미 지형이 존재한다는 걸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됐대요. 세대가 다르면 특히나 어떤 단어에 얽힌 시대의 배경이나 뭐 문화나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통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있잖아요. 이게 조금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각자가 그 쓰고 있는 단어가 들릴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각자의 이런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달라지더라. 거기에서도 좀 하나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그 얼마 전에, 그래도 꽤 됐죠. 올 초에 정재승 박사님이 강연을 하시는데 이 언어 맵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언어 맵이 굉장히 상이하다라는 걸 알고, 언어 맵이 서로 많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자주 즐겨 해야 굉장히,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여러 가지 좀 뇌의 노화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그때 저는 오히려 무릎을 탁 치게 된 게 '아, 그래서 이렇게 말이 통한다는 게 귀한 일이구나.' 서로의 언어 맵이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다르면 다를수록 그야말로 말이 통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뭔가 조직에서 구성원들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가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겉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아, 이 언어 맵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그때 정재승 교수님의 박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또 알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여러분의 뇌에 이거를 MRI를 찍어 볼 확률은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대화를 했을 때 왠지 모르게 대화가 잘 된다, 그리고 어떤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서로 이 공유하는 감정들이 좀 비슷하다, 이런 분들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그게 서로의 언어 맵이 좀 비슷한 것으로 요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생각하기에 라라 유를 함께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언어 맵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아직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비슷함을 조금 기대하면서 혹은 '아 그렇게 한번 시도하면서 애쓰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 됐든 감사합니다. 예. 저 요즘에 그 소통이라는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구성원들과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 나누는 말 그야말로 공적인 말하기에 있어서 소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이야기 나누고 이러는 활동들을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느껴지는 게 '아 서로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다르구나.'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하면은 뭔가 가운데에서 만나지는 접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접점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씩 가려는 용기 이런 것들은 좀 '서로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요즘에 많은 강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께서도 나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으세요? '나는 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 너무 즐거워. 이 사람과 말을 주고받을 때 무언가 그야말로 희열이 느껴져.' 이런 사람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 있다면 저한테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분들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명 좋습니다. 어때요? 우리끼리인데. 저는 합정동의 테디베어 태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뭐 요런 식의 댓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명확하게 저는 우리 연구원에 있는 어떤 분과 소통을 하게 되면 새로움을 뭐 이렇게 더 알게 되고 너무 즐거워요. 약간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우리 그런 것도 해 볼까요?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다? 너무 안 맞는다?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고발 내지는 제보해 주시면 함께 또 이야기 나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몇 주 전에 갔었던 회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었냐면 너무나 흔히 말하는 답정너식의 대화를 하는 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인제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음 근데 좀 솔직히 저는 그 단어에서 이미 답정너가 여러분 뭔 거 아시죠? 이미 답 정해 놓고 뭐 이렇게 듣지도 않을 거면서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인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그 질문을 주신 분 자체가 너무 그 답정너라고 판단되는 그분에게 이미 부정적인 인식을 딱 가지고 '아 그 사람 정말 너무 힘들어.' 약간 이렇게 그냥 팔짱 딱 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어서 그 사람이 쓰는 어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좀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질문 자체에서 굉장히 좀 뭔가 '불편한 마음이 크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불편한 거는 그 질문 주신 분이 답정너라고 얘기했었던 그렇게 표현을 받는 상사나 상대방 입장도 불편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에 대해서 서로가 좀 가운데서 접점을 찾으려고 해야지 이쪽만 잘못이 있고 이쪽은 잘못이 없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답정너라고 판단되게끔 이분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분이 잘못한 거고 이분이 조금 더 개선을 할 여지가 있지만 이분 역시 답정너라고 이미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딱 그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운 채 대화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분이 왜 그렇게 답을 정해 놓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유도해서 질문을 하게끔 하고 대답을 하게끔 하는가 했을 때 '나의 행동도 조금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요런 생각이 든다고 너무 황희정승식의 대답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렇기도 한데 근데 대화가 그렇잖아요. 일방향으로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말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말의 주인이 제가 항상 늘 드리는 말씀인데 입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을 갖고 있는 주인은 나지만 이게 입 밖에 탁 던져뒀을 때는 상대방의 것이라고 판단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로 드리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말을 받아듣는 사람이 불편한 감정을 가졌으면 말을 뱉은 사람이 잘못한 건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또 뱉게 됐던 그런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조직에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잘못된 그런 말하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말 그대로 뭐 이렇게 핑퐁, 티키타카 이런 것들이 다 상대방에 따라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서로의 언어 맵이 다르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좀 접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그 무엇보다도 조직에서 말을 할 때 중요하겠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자, 어찌 됐든 언어 맵이 너무 달라서 힘든 분들 혹은 언어 맵이 유사해서 '난 이 사람이랑 대화하면 너무 즐거워.' 하시는 분들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줘 보세요. 여러분들 지인들이 이렇게 실명으로 거론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오늘도 여러분들께 읽을 거리 하나 또 전달해 드릴게요. 처세에는 평담을 지키는 것이 귀하고 거동에는 소근을 지키는 것이 귀하다. 자, 짤막한 이 말은요. 책은담에 나오는 말인데요. 세상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평담함을 지키는 게 귀하고 행동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담고 있더라고요. 오늘 앞서 오프닝 전달 드리면서도 제가 또 같이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왜 같은 말을 나눌 때도 그 말이 누군가한테는 서로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속은 이게 작을 소자 쓰던데 작지만 신중한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조심스럽고 정성을 기울이는 태도라고 하는데요. 정말 제가 요즘에 늘 느끼는 게 말 한마디 그리고 눈빛 하나 그리고 뭐 이런 손짓 이런 제스처 하나 이런 것들이 대충 흘려 보내지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예. 특히나 어떤 공적인 공간에서의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대화든 그게 어떤 뭐 정말 어떤 형식을 갖춘 보고나 회의든 대충 흘려 보내지는 게 없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뭐 이렇게 이런 무게를 잡으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던진 말이 누군가한테 오래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뭐 이렇게 작은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의외로 큰 의미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잘 고르고 그리고 마음을 좀 잘 다해서 전하지 않게 되면 조금 쉽지 않는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월요일 아침에 좀 무거우실 수도 있겠지만 네. 요런 글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담함, 평담함, 평담 요 말도 저는 조금 어려운 한자어였었는데 그냥 담백한 마음이라고 해요. 평담. 그러니까 평평하고 담담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지나치게 욕심내거나 그러지 말고 담백하고 조용하게 중심을 지키는 태도로 살자. 뭐 요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세에는 평담을 지키는 것이 귀하고 거동에는 소근을 지키는 것이 귀하다라는 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던 저희 라라의 애청자이기도 하셨던 우리 그 싱그리방그리맘이 항상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글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우여곡절 내지는 희로애락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렇게 아침마다 좋은 글과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는데요. 지연 씨. 지연 님이 늘 저한테 마지막으로 그 글귀를 마무리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잔잔하고 단정하게." 예. 요 말이 전 굉장히 좀 많이 와닿는 말이기도 했는데 그게 말 그대로
평담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연 씨 표현대로 오늘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잔잔하고 단정하게 하루를 또 잘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요동치실 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잔잔하고 단정하게 하루 잘 보내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또 좋은 덕담, 우리 늘 전하는 좋은 덕담 전하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까꿍! 끝난 줄 알았죠? 예. 4월 28일이 저희 또 빔피하마님께서 결혼 29주년이라고 하셔서 축하 인사드리려고 제가 잠시 또 돌아왔습니다. 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주디. 29주년 미리 결혼 축하 기념으로 제주도 가서 힐링하고 왔어요. 이렇게 일찌감치 자랑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당일이 또 중요하니까 결혼 기념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빔피아마님 화이팅! 라디오를 켜라. 청현주입니다.